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테슬라 업데이트 관련된 소식들인데, 이 업데이트는 아직은 된 건 아닌데 되지 않을까, 될 것 같다, 그런 단서들이 나온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애플뮤직이 이제 포착이 됐다는 것이죠. 피터슨 뮤지엄인데 이제 자동차 전시 같은 걸 하죠. 여기에는 테슬라 옛날 차량, 로드스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전시를 해놨는데, 모델 S가 전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여기 보면은 모델 S는 모델 S인데 뭔가 소프트웨어 버전이 좀 기존에 쓰고 있는 거는 좀 다른 거야. 2020.40.50 이것도 좀 오타 같긴 한데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죠. 정확히는 이 트위터 분 거를 보시면 되는데 애플뮤직이 있습니다. 애플뮤직. 애플뮤직이 순정 앱으로 있어요. 이게 뭐지? 애플뮤직? 이거 정식으로 업데이트 된 거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게 추가가 됐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릴리즈 노트까지 이제 공유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누가 봐도 테슬라 릴리즈 노트에 들어오는 그 양식이죠. 여기 보면은, 단서, 이게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내용까지 있어요. 이건 빼고 괜찮지. 테슬라 차량들에는 국내에는 스포티파이밖에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타이달이라든지 스포티파이 그밖에 기타 등등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예 LTE가 안 되냐? LTE는 되는데 이런 서비스를 순정 앱으로 쓰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누가 봐도 그러니까 다른 차에서 퍼온 게 아니라 그냥 테슬라 릴리즈 노트라는 거를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유출이 됐다라는 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이 애플뮤직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테슬라 이 순정 앱에 없었던 건데 생긴 거라고. 이게 다른 차에는 있었던 내용이냐? 네,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새롭게 앱이 추가된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얘는 자동차라는 거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거고, 게다가 애플뮤직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대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모르겠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음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다가 음질이 대단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덱 같은 게 되게 좀 좋은 걸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스포티파이를 쓰는 이유들이 있죠. 왜냐면은 이 블루투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듣게 되면은 블루투스 코덱 특성상 손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 그럴 바에 그냥 순정 앱으로 들어오면은 이 블루투스로 인한 손실이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스포티파이를 구독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스포티파이 자체가 순정 앱이기는 한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테슬라 순정 앱에서 들어가는 이 스포티파이의 비트레이트가 좀 낮은 편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96kbps인가?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스로 유튜브 뮤직 듣는 것보다는 훨씬 좀 좋게 들려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셨거든요. 이 비트레이트가 좀 올라간 게 아닐까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올라갔다는 소식은 대놓고 나오지 않아요. 나왔으면 아마 저도 알고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썼던 코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들려줘도 스포티파이가 되게 좀 좋게 그렇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포티파이를 쓰세요. 근데 스포티파이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바로 애플뮤직. 애플뮤직으로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스포티파이보다 더 좋게 들린다는 평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환경에서 이 테슬라 차량에서 음원이 가장 좋은 거를 따지면은 애플뮤직을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듣는 거. 블루투스로 손실됨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애플뮤직이 더 좋다. 그 다음이 이제 스포티파이, 그 다음이 이제 저처럼 이제 블루투스로 유튜브 뮤직을 듣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애플뮤직이 지금은 블루투스로 연동돼서 이렇지만 순정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대했던 내용이죠.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애플뮤직 많이 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단서들이 좀 보이고 있다. 업데이트는 언제 되냐? 여기는 40.50 버전 때 업데이트 될 거다라고 하는데, 40이 메이저고 50이 마이너 픽스인데, 이 마이너 픽스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따라서 이거는 좀 전시용으로 특별하게 좀 만들어진 그런 업데이트에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그냥 유출이 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40은 아닐 것 같아요. 40은 아닌데 그 이후로 들어온다면은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면은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스포티파이도 그랬지만 좀 우리나라에 들어온 데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흥분하셔가지고 드디어 애플뮤직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여지가 있다.
이게 미국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애플뮤직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타이달 얘기도 있는데 타이달 이거 보고 좀 신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타이달? 타이달도 들어오냐? 여러분 미국에는요 이미 타이달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냐? 우리나라는 타이달이 정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타이달이 정식으로 들어오면은 테슬라 이 순정 앱에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정식 서비스를 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 들어오면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귀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서 지금도 전 그냥 유튜브 뮤직 듣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유튜브 뮤직이 좀 들어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뮤직 쓰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유튜브 구독하면은 유튜브 뮤직 딸려 들어오니까 충분히 많이들 쓰실 것 같은데 전 사실 뭐 개인적입니다. 애플 뮤직도 좋지만 유튜브 뮤직도 좋다. 제가 바라는 건 유튜브 뮤직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소식. 네, 또 충전 인프라 소식이죠. 네, 제 채널 영상 보면 거의 충전 인프라, OTA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소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떤 소식이냐? 신규 슈퍼차저 소식이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임시 슈퍼차저가 이제 테슬라 이 슈퍼차저 맵에 정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연히 V3로 깔려 있고요. 여기는 아예 지도에도 없었던 내용. 테슬라 슈퍼차저 보면은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예정지입니다. 예정지인데 이제 지어지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임시는 아예 예정지도 아니었는데 생겼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예정지가 아닌데 생기는 곳이 많다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 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표시가 되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말씀까지 드렸죠. 이제 지자체에서 테슬라 슈퍼차저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 그 중에 예시가 바로 이제 영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네, 사실 여기. 네, 여기 우리나라 슈퍼차저 보면 여기 보면은 인천 쪽에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 보면은 인천의 경제를 앞으로 끌고 나갈 그런 도시들이 좀 있어요. 여기 송도 다 아시죠? 그리고 청라 그리고 영종도 섬이라도 여기 인천공항이 있고 뭐 리조트도 있고 막 굉장히 좀 살기 좋은 그건 또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거든. 이렇게 세 개, 삼각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근데 청라에도 슈퍼차저가 있고, 송도에도 슈퍼차저 옛날부터 있었고, 여기 동춘동에 슈퍼차저가 있지만 사실상 여기는 동춘동의 이 연수구 구도심하고는 연결이 안 된 곳이에요. 송도랑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송도의 제2 슈퍼차저라고 보셔야 되는데, 영종에만 슈퍼차저가 없었는데, 영종에도 슈퍼차저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소할 것 같아요. 여기도 예정지가 아닌데? 네, 계속 말씀드렸죠. 예정지가 아닌데 계속 슈퍼차저가 생기는 거라고. 여기 인천공항 근처에 파라다이스 시티 네, 호텔 굉장히 좀 클래스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랜드 하얏트라고 있는데 그랜드 하얏트에 지금 여기 대차도 있어요. 파라다이스에도 대차가 있는데 그랜드 하얏트에도 대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랜드 하얏트에 지하에 슈퍼차저가 지어지고 있는 이 목격담 사진이 네, 테슬라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미 다 세웠더라고요, 스토어 같은 것들. 그래서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어지고 있다. 갑툭튀 슈퍼차저. 네, 와, 참, 여기 지어졌어야지. 위치가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게 되어 있어요. 이 하늘도시 사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용하기 좀 그런 게 있지만, 이 테슬라 슈퍼차저 자체가 원래 원거리로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이 충전하고 가시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영종도에 오시면은 하늘도시에 가시냐? 가실 수 있죠. 여기에도 막 호텔이랑 구급배터랑 있긴 한데, 대부분 아마 인천공항을 가시거나, 여기 을왕리 가가지고 조개구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이용하기 좀 좋게 그런 위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도로 보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도 이용하실 수 있겠죠. 보시면은 신불IC 넘어가지고 보통 뭐 이렇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정부합동청사가 있고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고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타워 이쪽인데 위치가 네 인천공항 1터미널 그리고 일로 쭉 가면은 을왕리 나옵니다. 왕산해 수욕장 을왕리 나오고 여기 실미도도 나오고 딱 놀러가기 좋은 위치예요. 놀러가기 전에 충전하고 아니면은 갈 때 충전하고 가기 좋은 위치고 다만 이 터미널에 위치하신 분들은 약간은 좀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못 갑니다. 삥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터미널. 그래서 이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지만 기존에는 이제 여기 송도 동춘 슈퍼차저 지나치시거나 아니면 청라를 그렇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제는 영종도에서도 이렇게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이 터미널은 약간 좀 그렇지만 여기 인스파이어 리조트 생기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좀 공유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항상 비교되죠. EPT랑 비교가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셔야 될 게 충전기, 이런 충전 포트, 저번에 뭐 충전 포트 얘기도 이제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로 해가지고 NACS라고 이렇게 이름 만들어가지고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 포트, 이 충전기 자체를 직접 만듭니다. 네, 공장에서 만들어요, 테슬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이즈도 작게 하고 테슬라 차량만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위치가 동일하니까 모든 테슬라 차량들이. 다른 브랜드는 또 달라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충전 포트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 브랜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비해서 테슬라는 무조건 운전석 쪽에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슈퍼차저 이 플러그 길이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작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낄 수 있는 비용들도 있을 거고, 스토어 자체도 작게 가져갈 수 있고, 비용 같은 거를 결제하는 시스템이 다 연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작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게다가 또 직접 만들잖아요. 얼마나 싸겠습니까? 반면 이피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설계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업체도 바뀝니다. 원래는 그 유명한 D 모사였는데 지금은 또 S사로 바뀌었죠. 이렇게 납품하는 구조라서 이피트는 슈퍼차처럼 공격적으로 깔기에는 일단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충전 포트 자체도 현대 안에서도 위치가 다르니까 길게 만들 수밖에 없고, 다 그게 다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피트가 그렇게 좀 못 가는 이유가 있는데, 테슬라는 이렇게 공격적이죠. 예정지도 이렇게 많은데 예정지가 아닌 곳,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임실도 그렇고, 여기 삼척도 그렇고, 여기 하동군도 그렇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까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를 파는 제조사는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이런 인프라의 확충에 대해서 좀 진심이어야 됩니다. 테슬라가 못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이거는 다른 제조사가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일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영상이 딱 끝날 것 같은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개선된 스마트 서버를 이제 조만간 좀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나온 뉴스예요. 11월 15일이니까. 네, 이넨스드 스마트 서먼이 있고, 그리고 뭐 리버스 스마트 서먼, 뭐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긴 합니다만,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은 이제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상 이것도 덜티 테슬라라는 곳에서 가칭으로 만든 건데 일론 머스크가 그대로 대답을 해줬네.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보면은, 그냥 말뜻 보면은 진짜 스마트 서먼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스마트 서먼 좀 예능용이죠. 저도 막 그렇게 안 씁니다, 사실. 제가 뭐 여기 FSD, 전 EAP도 아니고 FSD, 네, 그 호갱님이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동차선 변경, 이것만으로도 전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밖에 뭐 PP주차 쓰죠. 근데 얘가 알아서 자동 주차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잘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뒤에 턱이 있어가지고 그 턱을 막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수동으로 멈춤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쓰긴 좀 어려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스마트 차량 호출이 있죠. 스마트 차량 호출. 그러니까 뭐 도로로 표기가 안 된 곳에서, 그러니까 파킹락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이곳으로 와라, 아니면 절로 보낼 수도 있고요. 이거 찍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멍청하다고 할까요? 하면 신기한데 이게 뭐 진짜 실생활에 좀 쓸만한 그런 수준이어야 쓰지. 그냥 이거 뭐 내가 이 정도 된다, 이런 거면은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테슬라 오는 대로 이렇게 까는 겁니다. 그만큼 좀 사용 효용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게 좀 많이 개선이 된다. 이거 개선이 된다는 뉴스를 보고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다 실망했어요. 이거 뭐 나오지도 않는데 실망해? 왜 그럴까? 왜냐면 써봤거든. 왜 그분들이 실망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실망했거든요. 야, 이거 자동주차 나와가지고 뭔가 신기하긴 해. 이 주차선도 인식하고 신기하긴 한데 난 안 쓸래. 저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써가지고 편하면은 쓰겠죠. 오토파일럿처럼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있으면 그냥 예능용,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이거 왜 샀지? 이렇게 후회할 정도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좀 쓸모있게 만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좋아져봐야 뭐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데. 하지만 여기 항상 말씀드리죠, 싱글스택, 그놈의 싱글스택, 무적의 싱글스택. 네, 그 FSD 베타 11 말씀드리면서 싱글스택이지만 스마트 서먼 이런 거는 싱글스택화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싱글스택화가 조만간 될 것 같이 그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것도 기하급수로 좋아지냐? 네,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죠. 그 V11 릴리즈 노트를 통해서 어떤 거 할 수 있었냐? 지금의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 고속도로에서 쓰는 그 자율주행 있잖아요. 그게 각각의 싱글 카메라를 이용한 판단으로 그렇게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릴리즈 노트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사물을 전부 다 인식하고 이거를 3D화 구현해가지고 그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 보고 차가 없네? 이동하자! 이러니까 가끔씩 오류가 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시내에서의 자율주행 FSD 베타의 점유 네트워크라고 하죠. 오큐펜시 네트워크에 적용된 NOA는 다르겠죠. 왜냐면은 여러 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주변의 사물을 정말 3D화 이렇게 구현해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정확할 겁니다. 이제 차선 꺾다가 갑자기 없는 데 튕겨져 나오고 그런 일은 좀 많이 좀 줄어들 거의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기술 자체가 이 오토파킹 그리고 스마트 서먼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땐 좀 기대를 해봄직하죠. 이게 NOA 때 얘기를 해보면은 각각의 카메라가 단순히 그냥 차가 있네 없네 이렇게 그냥 인식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지금 스마트 서먼도 그렇고 자동주차도 그렇고. 하지만 점유 네트워크가 적용된 스마트 서먼, 자동주차 이런 거를 생각해보세요. 기깔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은 주변의 사물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3D화를 해가지고 서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차를 긁어가거나 벽을 긁어가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한 수에 더 떠서 리버스 스마트 서먼이라고 하는데, 왜 리버스냐? 리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BMW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보조장치라고 해가지고 주차할 때까지 간 루트를 이제 차를 키면은 이제 여태까지 왔던 루트 그대로 거꾸로 가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GPS 기반입니다. 자동차 굴러가는 이런 굴림수까지 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거 BMW의 그 스킬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그거랑 절대 그냥 결이 다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서먼이 무엇입니까? 서먼, 불러오다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곳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리버스는 어떠냐? 어디로 보낸다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다 한 수에 더 나아가서 주차장이 있어. 주차장 입구에서 그냥 차에서 내려요. 그러면은 얘는 반대로, 서먼의 반대말, 리버스 서먼. 얘가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주차장 빈 공간을 찾아서 주차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리버스 서먼인데, 이게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된다고 이미 말을 해놨어요. 그런 것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돼야 되냐? 일단 지금의 스마트 서먼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져야 되고, 오토파킹이 기본적으로 엄청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하나의 싱글 스택화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개 기술이 짬뽕이 되면은 그게 바로 리버스 스마트 서먼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마트 보면은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주차 타워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카메라만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좀 너무 간 게 아닌가 싶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층으로 넓게 그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입구에서 내려서 리버스 스마트 서먼을 써가지고 알아서 주차하게 하면은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지금 개발이 됐고 레디인 상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지금 스마트 서먼에서 좀 대단히 실망하신 분들 많지만, 그래도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싱글 스택. 싱글 스택 하나 믿고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것까지는 FSD 베타가 본격적으로 뿌려지지 않아도 충분히 FSD 그리고 EAP 가지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은 그래도 너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계속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버 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